이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방향성과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F의 공감 깨부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요. 아빠가 죽었다. 네.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첫딸, 큰딸, 힘들게 얻은 첫 아이로 태어났다. 내 인생에서 제일 마음 편히 살던 때는 그 어린 시절 잠시였다. 3-4살 무렵 어느 날부터인지 아빠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첫딸이라고 이뻐하는 아빠가 좋았나 보다. 세면대가 막혀도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일하느라 바쁘다는 엄마의 말이 다인 줄만 알았다. 그때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다. 아직도 큰 고함 소리와 다툼, 날 번쩍 들어올려 싱크대에 올려놓고 빨간 주방 가위가 내 목 앞까지 들어왔다. 나는 무서웠다. 우리 딸하고 예뻐해주던 아빠가 나를 죽이겠다며 내 목에 주방 가위를 들이대며 엄마를 협박한다. 소리치는 엄마, 내 기억 속에 박힌 빨간 주방 가위. 그때부터 있던 것 같다. 왠지 모르게 아빠 언제 오냐고 묻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어린이집을 갈 때도, 소풍을 갈 때도, 저녁을 먹을 때도, 하원길에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빠는 있지 않았다. 5살 무렵 나는 보육원에 맡겨졌다. 보육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빠도 엄마도 없는 선생님들과 그 집에서 살았다. 무서웠다. 그 낯선 곳이. 7번만 자면 아빠 올게 하고 떠났던 아빠의 뒷모습. 밤마다 이불에 오줌을 싸고 혼이 나고 그때부터 눈치라는 걸 보기 시작했다.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며 부러웠다. 우리 엄마도 아빠도 보고 싶었다. 7밤을 참으면 온다는 아빠는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고기나 소세지를 사들고 왔다. 언제부턴가는 엄마가 아닌 어떤 아줌마와 함께 진한 화장, 긴 파마머리, 화려한 핀, 우리 엄마랑은 다른 아줌마였다.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할머니와 엄마가 나타났다. 7밤만 참으면 온다는 아빠는 보육원에 날 맡겨놓은 채 교회 집사와 바람이 나서 그 집 아이들과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5살인 내가 알았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너 엄마 따라가면 아빠는 바다에 빠져 죽을 거야. 무서웠다. 우리 아빠가 죽을까봐, 없어질까봐. 차에서 내려 아빠를 따라갔다. 그 이후 엄마는 보지 못했다. 작은 연립빌라, 나보다 훨씬 큰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 오빠가 있었다. 아빠가 바빠서 못 놀아주니 언니 오빠들하고 놀면 즐거울 거라고. 멋모르고 마냥 좋았다. 새 운동화도 나랑 놀아주는 언니 오빠들도, 해맑게 웃어주는 아줌마도. 직감적으로 엄마를 대신할 아줌마로 느꼈다. 잠깐 지낸다던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빠가 안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 아줌마가 헐벗고 있었다. 이상했다 기분이. 왜 아줌마가 옷을 안 입고 있을까? 헐벗고 있던 아줌마는 어느 날부터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켰다. 우리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고 부르지 않자 맞기 시작했다. 왜 말을 안 듣냐고. 무시하는 거냐고. 네 엄마는 없다고. 엄마라고 안 부를 거면 나가라고. 해병대 출신의 큰 거구의 아빠의 손이 쉴 새 없이 날라왔다. 파리채를 들고 날 훈육하던 아줌마의 매질이 아팠다. 너무 아팠다. 무서웠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 엄마를 찾으면 또 맞았다. 5-6살인 나에겐 아빠의 두터운 손은 너무 크고 무서웠고 아줌마의 파리채는 요란할 만큼 아팠다. 아이고, 이럴 수가 마음이 아프네요. 오, 눈물 날 것 같아. 30년 전이래요. 30년 전 5-6살 때 3-4살 무렵이구나. 3-4살 무렵 아빠가 안 들어왔고 아빠라는 사람이 나쁜 새끼 딸을 인질로 잡고 엄마를 협박했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트라우마로 빨간 가위가 생겼대요. 아 진짜 욕이 절로 나온다 정말. 소리치는 엄마, 내 기억 속에 박힌 빨간 주방 가위.
근데도 이렇게 아빠를 안 찾잖아요. 참. 아,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보육원에서 사셨나봐요. 그죠? 다른 아줌마랑 왔는데 아주머니 분이 아까 들어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었다고. 이때 선택의 기로가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그곳에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할머니와 엄마가 왔다 그랬잖아요. 할머니랑 엄마가 왔어요. 보육원에 딸 찾으러. 근데 어떻게 협박했어요? 너 엄마 따라가면 드래그 해드릴게요. 너 엄마 따라가면 아빠는 바다에 빠져 죽을 거야. 미친놈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한테 왜 이런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는지 진짜 화가 나네요. 무서웠대요. 우리 아빠가 죽을까봐, 없어질까봐. 차에서 내려서 아빠를 따라갔다. 그 이후 엄마는 보지 못했다. 분명 엄마한테도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아빠라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딸은 아빠가 죽을까 봐서 엄마를 선택을 안 하고 아빠를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진짜 선택의 기로예요. 아빠한테 갈래? 엄마한테 갈래? 근데 그 이후 엄마를 보지 못했다. 차에서 내려 아빠를 따라갔다. 이게 선택의 기로예요. 왜 아빠를 따라갔을까? 엄마 따라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처음에는 되게 잘해줬나 봐요. 아빠랑 관계를 하던 모습도 보게 됐고 어느 날부터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켰대요. 엄마라고 안 부르니까 때렸대요. 왜 말 안 듣냐고, 무시하는 거냐고, 네 엄마 없다고, 엄마라고 안 부를 거면 나가라고. 그 아빠도 때렸대. 해병대 출신의 큰 거구의 아빠의 손이 쉴 새 없이 날라왔다. 맞고 살았나봐. 너무 아팠다. 무서웠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 엄마를 찾으면 또 맞았다. 여기서도 선택의 기로가 나오죠. 여기서는 달달한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리긴 했어도 옳고 잘못된 거를 좀 판단을 지었어야 됐는데 선택이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참 그래도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이브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을까? 이화가 있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일요일 아침만 되면 온 집안이 분주해졌다. 다들 깔끔하고 예쁜 옷을 찾아 입고 화장을 하고 단장하기 바빴다. 하나님을 믿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다. 나에겐 일요일 단 하루가 너무 신나고 즐거운 날이었던 것 같다. 교회에 가면 밥도 눈치 보며 먹지 않았고 엄마, 아빠도 새엄마도 언니도 오빠도 모두 나에게 웃어줬다. 교회 선생님들은 한없이 친절했고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까지 일주일 중 제일 숨통이 트이는 날이었던 것 같다. 집에 돌아가는 길은 다시 어둠이 들었다. 작은 연립 빌라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 나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숨죽이게 되었다. 왜 그렇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다. 움츠려들었다. 새엄마는 아빠와 자주 다퉜다. 먹고 살기 힘들다. 지엄마랑 똑같아서 못 키우겠다. 말도 안 듣는다. 어린 것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아빠의 월급이 썩 여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돈 없다는 소리를 항상 들었으니.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새엄마는 항상 화려했다. 진한 화장과 항상 유지하는 긴 파마머리. 돈이 없다는 새엄마의 말. 네 아빠가 돈을 못 벌어준다는 새엄마의 말. 그런 새엄마를 아빠는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다. 엄마의 존재는 원래 없었던 것처럼. 엄마라고 부르고 언니 오빠들과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아빠와 새엄마는 나가면 저녁이나 돼서 들어왔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5-6살쯤이었다. 그에 비해 새엄마의 자식들은 나이가 좀 더 있었다. 큰딸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였던 것 같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렸다. 모두 다. 새엄마랑 아빠가 나가면 언니 오빠들가 있었다. 작은 주방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햄을 부치고 새엄마가 해놓은 반찬으로 셋이 밥을 챙겨 먹곤 했다. 그날의 식사는 아직 잊지 못한다. 여느 때처럼 밥을 먹는데 새언니는 친절한 얼굴과 미소로 강아지 놀이를 하자고 했다. 좋았다. 언니 오빠들이 나랑 놀아주는 것 같아서 바보같이. 강아지 놀이의 주인은 언니 오빠와 강아지는 나. 강아지는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말도 하면 안 되고 엉엉 소리만 해야 한다고 했다. 기다려 하면서 내 밥그릇을 바닥에 놓아줬다. 강아지는 말 잘 듣는 거야. 주인 말 들어야지. 그날 반찬은 고등어 조림이었다. 커다란 무, 커다란 대파가 들어있던 고등어 조림. 언니와 오빠는 내 밥그릇에 대파와 무만 올려놓았다. 강아지는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야 착한 강아지야. 먹기 싫다고 하니 사람 말 들어야지 하면서 커다란 통대파를 내 입으로 넣었다. 먹기 싫어 몸부림치니 주인 말 들어야지 하며 대파를 열심히 넣더라. 내 목구멍 속으로. 난 아직까지도 파가 싫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길쭉한 대파가 6살 아이가 삼키기에 너무 큰 대파였고 신물이 올라오고 구역질을 해도 쑤셔 들어오는 대파의 향이 아직도 너무 싫다. 구역질을 하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나빴네 너네. 6살짜리 애한테 그러고 싶었니? 아빠랑 새엄마가 들어왔다. 나는 헛구역질을 침을 질질 흘리며 꺽꺽거리고 있고 울고 있으니 왜 그러냐며 물어봤다. 언니와 오빠의 말은 달라졌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아지 놀이는 언제 했냐는 듯이. 밥을 먹는데 대파를 먹어서 그런 거라고. 편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파도 줬는데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울부짖고 헛구역질을 해도 새엄마와 아빠는 그럼 됐네, 괜찮겠네,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또 하루가 또 끝나갔다. 대파의 향이 목구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참 어렵다. 통대파 하나에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니. 아유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뭐라고 이렇다 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물론 트라우마로 남으셨겠지만 그래서 아 맞아요. 본인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본인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빴던 거고, 응? 아직 어려서 선택을 좀 잘못했던 것 뿐이고, 응? 어,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실 거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 절대 무너지지 말고 불쌍해하지도 마세요. 아빠가 죽었다. 죽을만 했네. 남의 아빠지만 죽을만 했네. 잘못했네. 그리고 어찌 됐던 간에 분명히 돌아갈 겁니다. 어, 본인이 이렇게 힘들게 한 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생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도 똑같이 겪을 거고, 본인한테 줬던 상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상처를 받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닫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켜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 갇혀 살지 말고 그래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슬픈 주제였어요. 할머니 엄마 따라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됐을 텐데. 더 이쁜 아이로 컸을 텐데.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이런 분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분을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도 살아왔는데 나한테 내려진 고통이 정말 힘든 걸까? 느껴봤을 때 그냥 내가 안 겪은 거니까 내 알 바 아니잖아 하지 말고, 네? 이런 사람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못 살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든 간에 이보다 더 안 세잖아요.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도 살아가는구나 하고서 여러분들도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여튼 오늘은 이렇게 준비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